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술대 뉴스의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폭염에 장마에 날씨 자체가 정말 요즘에는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폭염이다, 흐린 날씨다, 장마다 말들이 많습니다. 항상 여름철만 되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거는 기상청인 것 같습니다. 변덕이 또 굉장히 심하기도 하죠. 비가 내린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이 날씨가 쨍하고 해 뜨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변덕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여자의 변덕, 혹은 어린아이의 변덕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변덕이 심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경주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로가 변덕이 심한 거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로가 가볍다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무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다와 무겁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머릿속에 알고는 있지만 이게 깊숙하게 들어가 와서 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왜 무거운 것인지 왜 가벼운 것인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재미가 있는 컨텐츠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끝나고 경마 끝나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친구들하고 딱 대화를 나눌 때 야, 너 경주로가 왜 가벼운지 알아? 경주로가 왜 무거운지 알아? 이런 부분들 한번 편안하게 가십거리로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께 쉽고 또 재밌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로는 왜 살아 숨쉬는가? 요 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풀어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 8개의 분류를 제가 해봤는데요. 경주로에 대한 개념의 부분, 핵심 요소, 구조, 그리고 모래주로, 우리나라 가천, 부산, 제주 모두 모래주로이기 때문에 모래주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주로에 대한 변화는 어떤 거가 있는지, 함수율에 따른 주로의 변화는 어떻게 시시각각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져볼 부분은 경주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경주로는 주로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 생물이다.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경마의 무대죠. 경주로는 경마 시행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로가 왜 살아 숨쉬냐면 경주 결과 그리고 경주마의 부상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관리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경주로의 핵심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쿠션력, 그립력, 배수력. 그립력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차를 타면 핸들을 딱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착착 좀 감긴다. 그랬을 때 이제 그립력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쿠션력은 경주마 다리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작용이 되죠. 자, 500km가 가깝고 혹은 넘는 경주마필들이 경주를 이렇게 뛰었을 때는 하중이 계속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마필에게 사실 경주마가 가장 더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다리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주로가 얼마만큼 마필의 다리를 충격을 흡수하는지 이런 부분들 부상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립력이란 것은 자, 바닥의 마찰력을 최소화시키고요. 발이 다리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이 주로에 빠져서 깊숙하게 들어오면은 그립력,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마찰력이 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걸음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주마의 스피드 향상의 핵심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고요. 배수력 같은 경우는 이따가 장이 또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흔히 경주로의 구조는 그냥 아스팔트 위에다가 모래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쿠션층이죠. 모래가 8cm고요. 하강 풍화토라 그래가지고 요게 10cm. 그 밑에 혼합 골재가 깔려 있습니다. 10cm. 여기에 가장 밑에 보조기층이라 그래가지고 33cm가 깔려 있습니다. 자, 기층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제 지지대의 역할, 지지하는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쿠션은 기층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잔디, 더트, 모래, 인조주로 이렇게 바뀌고요. 기후적인 환경,
경마 시행 환경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크게 4가지의 경주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잔디주로, 우리나라에는 없죠. 영천경마장에 세우려다가 넘어갔고요. 더트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주로가 있습니다. 인조주로는 지금 가천경마장에도 있어요. 보조주로라 그래가지고 안쪽에서 조교하는 주로가 있습니다. 모래주로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주로의 영향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 경마가 모래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도 잔디를 주로를 깔고 경주가 이제 진행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요건이 있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죠. 그리고 연중에 경마가 계속 시행이 되고요. 하루에 10개 경주 이상을 시행을 하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같은 주로, 새벽 조교도 같은 주로에서, 그리고 실제 경주도 같은 주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거를 잔디주로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 더트도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래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경이 그렇게 따져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경마 시행을 위해서는 모래주로가 거의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경마의 수준, 향상 이런 부분들, 또 경주마의 부상 같은 경우는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잔디주로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 때문에 모래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래주로의 구조적 특성은 워낙 자료가 세밀하고 또 길다 보니까 자, 분량상 다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셔서 잠깐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보셨지요? 자, 이제 팬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부분, 주로가 가볍다, 무겁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가 무겁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바닥이 푹신하다, 그립력이 떨어진다, 대신에 힘 소모가 많다, 기록도 좀 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두 번째, 가볍다. 사실 이렇게 가벼울 때는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선행 마필들이 판때기 자체를 정리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닥이 단단하다. 그래서 그립력이 좋아진다, 마찰력이 좋아진다라는 것이고, 힘 소모가 적으니까 당연히 선행마에게 유리하겠고요. 기록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적으로 한 땡기면 한 2초에서 3초 정도 더 기록이 빨리 나와준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발생의 요인은 함수율,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트랙 바이어스. 자, 트랙 바이어스 요즘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인은 이제 모래, 일부 주로에 영향을 주고 안쪽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 바깥쪽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트랙 바이어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함수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로에 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 주로가 가벼우면 바닥이 단단한 것이고 주로가 무거우면 바닥이 폭신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주로를 특집을 준비한다고 굉장히 자료도 좀 많이 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 함수율에 의한 주로의 변화. 사실 이런 거 이제 틀어드리면은 주무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띄워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율에 대한 얘기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보셨으면 다음 장으로 같이 넘어가시죠. 말의 발굽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주로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이렇게 푹 들어가는 부분이 한 8cm 정도가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 주로에 대한 사진이고, 요거는 다습, 포화, 불량 주로에서, 즉 함수율이 높은 주로에서는 이렇게 이제 발이 빠지는데, 자, 위에 보시면 건조 주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여름철이나 가을철 주로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모래가 파이고 차야 하는 모래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지고요. 힘 소모도 굉장히 큽니다. 먼저 힘을 쓰는 좀 선행마필들이 좀 불리하고 무너지는 경우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자, 반면에 다습포와 불량에서는 함수율이 주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래가 바닥까지 파이지를 않습니다. 차야 하는 모래량이 적어지고요. 모래가 뭉치면서 마찰력이 반대로 줄어듭니다. 힘 소모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까 부분에서 말씀드린 선행마필들이 유리해지는 거고요. 먼저 힘을 쓰는 선행마가 버틸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직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었던 육주마방의 세네킨이란 마필, 그날 불량주로에서 굉장히 주로가 가볍다 보니까 기록을 평소보다 한 3점 몇 초를 땡기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주로 자체가 약간 다습으로 가니까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고 2차게 만족을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주마의 성적이 굉장히 좌지우지가 된다. 특히 선행마에겐 더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 트랙 바이어스, 바이러스 아니고요. 트랙 바이어스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 보시면 서울이나 부산 주로 안쪽 주로가 무거운 데 들어가 가지고 마필들이 걸으면 안 나오는 경우 대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이제 입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트랙 바이어스에 갇혀가지고 능력을 못 발휘한 건데요. 흔히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함수유가 상관없이 특정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주로의 변화다. 이런 게 제가 올해 2월부터 한 6월까지 개인적으로 이제 통산을 내보니까 한 7번에서 8번 정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다. 그래서 트랙 바이어스, 그러니까 안쪽에서 말이 못 나온다, 못 치고 온다, 야 저거 트랙 바이어스 걸렸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트랙 바이어스에 대해서 아까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트랙 바이어스에 의한 주로의 변화는 이렇게 자료화면을 제가 띄워드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은 이 밑에의 그림 설명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죠. 8cm면 이렇게 발굽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상 주로로 보시면 되겠지만은 4cm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가 가볍습니다. 모래가 유실이 됐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무거운 주로는 모래가 그만큼 쌓이면서 발굽 자체가 깊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무겁다, 내치기 무겁다라는 것은 바닥이 푹신하다, 거기에다가 모래가 안쪽에 많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고, 가볍다라는 것은 외측 안쪽을 통틀어 가지고 바닥이 단단해졌다. 자, 그러면서 주로 자체에 모래가 좀 유실이 되면서 오히려 트랙 바이어스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거워서 안쪽에서 갇히는 마필들, 그 마필들은 정상적인 능력을 트랙 바이어스로 인해서 능력을 뽑아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경주로의 경사 구조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주로의 경사도와 주로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내측과 곡선 구간, 외측에 대해서 경사각이 더 커서 모래 유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직접 보시고 일시정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너무 또 이게 길어지고 뭐 하면은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보셨으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래가 내측으로 쏠려가지고 외곽이 가벼워지면 이러한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사진에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제가 보는 개인적인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모래가 유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료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경주로의 배세 체계를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아까 초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잔디주로 같은 경우는 물이 쭉쭉 빠진다. 하지만 모래주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조로 물이 빠지는데요. 최근에 6월 22일 날에 여기에 보시는
이 부분 유공 배수관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물이 빠져주게 해주는 파이프 같은 건데 요거를 최근에 교체를 완전하게 내주로를 싹 다 했습니다. 자, 물이 안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최근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죠? 김옥성 기수와 김용건 기수가 면허 취소가 됐던 그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 사건, 그때의 현장 사진인데 배수가 전혀 이게 되지를 않으니까는 이 친구들이 주로관리시설팀이 요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길을 이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게 곡괭이질 작업을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빼는 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경주마 자체가 안전 문제하고 굉장히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배수 상태를 좀 유추하는 방법,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시면 이제 6월 15일 이때는요 유공 배수관을 교체하기 전이에요. 이 안에 이렇게 제가 테두리 안에 보시면 유공 배수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넘어가서 6월 22일 유공 배수관을 교체를 한 이후에는 이렇게 보시면 커다란 파이프 같은 게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교체가 되기 전과 교체된 후는 뭐가 달라지냐면 유공 배수관이 덮여졌다는 의미는 이 현상을 나타내고요. 유공 배수관을 교체했다는 의미는 이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토요일 날의 경마 결과를 보면 유공 배수관을 교체한 이후에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경주 선행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또 이러한 케이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모래 세리파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겠느냐? 한국마서의 주로 시설 관리팀 역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천 경마장은 주로의 모래량, 지금 깔려있는 모래가 16,000톤입니다. 15톤짜리 덤프트럭 1000대가 와가지고 들이부은 양이죠. 자, 모래 교체는 거의 이벤트성입니다. 1년에 2번에서 3번. 한 번 들이부을 때 4,000에서 5,000톤을 들이붓습니다. 바다 모래와 강모래를 들이붓는데요. 문제는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다른 외국 경마장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섬을 하나 사가지고 그 모래를 계속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무인도 같은 섬을 사서 거기에 있는 모래를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의 보충은 실질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모래 세척 플랜트 가정 자료 화면을 띄워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지금에 있는 주로의 모래는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세척을 거쳐가지고 안 좋은 부분들 다시 함축을 시켜가지고 다시 새 모래로 거의 만들어서 갖다 쓰는 건데 안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모래를 덤프 트럭에 씌워가지고 모래 세척의 플랜트에 내리고요. 골재 선별기로 이동을 시킵니다. 골재 선별기에서 너무 굵은 모래는 따로 분리를 시키고 여기서 이제 한번 세척 작업, 침전조에서 정상 모래와 미분을 분리시킵니다. 분리된 미분을 슬러지화를 시킵니다. 자, 슬러지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슬러지화된 부분은 폐기를 시키고요. 정상적인 굵은 모래만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다시 한번 주로에 까는 작업을 맞추게 됩니다. 자, 오늘 주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봤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주로는 왜 살아 숨쉬는가 이해가 대충 되셨으리라 봅니다. 함수율이 10%에서 12%가 가장 적당한 함수율이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트랙 바이어스는 모래에 대한 유실이 생기면서 배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모래주로의 한계를 보여주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모래 교체와 배수관을 교체를 하면서 불철주야 또 한국마사의 주로 시설 관리팀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주로 관리를 하지만 결국은 완벽한 대응은 없다. 완벽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의 가장 큰 변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주로입니다. 그래서 경주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특집을 전달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쳐다보지 않으셔도 이렇게 제가 정리해둔 자료만 여러분들이 훅 한번 지나쳐서 보신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마장에는 수많은 가학들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연결이 되는 부분들, 이게 사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직업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굉장히 난간에 봉착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앞으로 여러분들께 손쉽게 그리고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다음번에도 특집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경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이고 또 경주로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본인에게 좀 중요한 부분들,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계시다라면 잘 체크하셔서 담아두셨다가 다음에 실전 응용에 한번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동틀대 윤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